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 교수 샘 리차즈 교수는 인류학을 다루며 사인간의 몸은 그 기후에 맞게 변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다른 기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 다른 질병 이런 총체적인 다름 속에 노출되면서 인류의 신체는 다른 상황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변형됩니다. 진짜 뜨겁고 습한 기후, 뜨겁고 건조한 기후, 냉한 기후 또는 춥고 습한 기후, 섭취하는 음식, 안식처를 만드는 방법, 질병 등 특정 신체는 특정한 상황에 더 잘 맞고 적합하도록 변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향 또한 기후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계절이 우리 한국인의 성향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요.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계절만 가진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다양성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마다 바뀌는 날씨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 먹거리가 변하고 의복이 변하고 놀거리가 변합니다. 계절에 따른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실제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마저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1년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다양한 계절의 묘미를 누려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집에 머물며 이리저리 폭풍 마우스 클릭만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열심히 강원도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찾아다니며 얼음낚시, 썰매장, 스키장 등등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활동들과 먹거리들을 즐기며 겨울의 묘미를 만끽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얼음낚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꽁꽁 언 얼음 위에서 제법 커다란 물고기를 낚아 올릴 때 느끼는 손맛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음낚시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죠. 호수의 얼음이 깨져 큰 위험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니까요. 지난 12월 15일 월요일 미국 유타의 플레인시티에 사는 66세 남성이 얼음 낚시를 하다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 구조대가 일찍 도착해 그 남성을 얼음 저수지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플레인시티에 사는 66세 레리 맹검과 그에게는 얼음 낚시를 하다가 맨추어 레저부어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2-3분 안에 희생자에게 도착했고 그가 밧줄을 잡을 수 있도록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에게 밧줄로 자신을 묶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카스트로 대장에 의하면 맹금 씨는 저체온증 때문에 지시를 따르는데 고군분했다고 합니다. 그는 약 20분 동안 물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맹금 씨가 썰매에 걸려 넘어졌고 썰매가 물에 가라앉으면서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제가 썰매를 풀어내기 시작했을 때 얼음이 무너졌고 저도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관계자들은 망검과 카스트로를 밧줄로 물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맹검과 그에게 둘 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체온증과 열상을 치료받았습니다. 얼음 낚시는 매년 여기에서 매우 인기 있고 이제 겨우 계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전 이 얼음이 조금 더 두껍고 빨리 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눈보라가 덮여서 얼음이 완전히 얼었는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위에 있는 이 모든 눈 때문에 사람들은 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또는 그것은 다른 얼음 낚시하는 사람의 또 다른 구멍일 수도 있습니다. 얼음 낚시의 경우 항상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얼음이 깨져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꽁꽁 열기만을 기대하거나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안내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데 특화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얼음 낚시조차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이 보장된 축제 형식으로 만들어 제공해왔었죠. 그동안 우리는 강원도의 겨울 축제 덕분에 안전하게 겨울 놀거리를 즐겨왔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겨울 축제를 미국 NBC의 Today, NBCO First Look 숨이 막힐 것 같은 경치입니다. 여기 위에 올라오면 한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발고도 700의 기준 모델을 만족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이 마을은 새로운 높은 곳을 목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올해가 독특하게 특별하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눈 오는 계절을 즐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대관령 눈축제를 상징하는 얼음과 눈에 새겨진 거대한 기념물들이 보입니다. 이 겨울 동화나라 같은 곳의 주변을 걷는 것은 정말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혈통 그리고 아름다운 사계절 기후와 전통 요리를 기념합니다. 심지어 이 추위를 멋지게 만들 반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송어축제입니다. 그 호수는 매년 겨울 아주 지역적인 축제와 함께 완전히 변해서 살아납니다. 이 축제의 가장 매력적인 행사는 바로 얼음낚시입니다. 이 축제의 목표는 사람들이 얼음을 구멍을 통해서 신선한 송어를 낚아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송어와 낚시는 어떤 게 특별한가요? 한국 가족들은 함께 낚시하는 걸 즐겨요. 하지만 얼음 낚시는 까다로울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냥 얼음 낚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텐트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늑한 텐트는 아주 빨리 예약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위에서 떨지 않으려면 예약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 구멍으로 바로 집어넣으면 되나요? 오,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봐도 다 보이네요. 잡았었는 것 같았는데. 아, 물고기가 안 보여. 송어야 너무 빨리 움직지 마. 송어를 잡은 옆 사람을 보며 비결이 뭐예요? 훔치기 기술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마틴이 흔들거나 저은 것 좋아하세요? 강원도는 고도와 얼어붙은 물로 최고의 얼음 낚시 명소입니다. 살짝 흔들까요? 조금 더 깊게요. 알겠어요. 오, 물고기 보였어요. 비법이 뭐예요? 알겠어요. 엎드릴게요. 물고기야, 물고기야, 물고기야. 물고기 잡을 때까지 안 떠날 겁니다.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할까요? 얼음 낚시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즉흥적인 거였죠. 오, 좋아, 좋아.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요. 송어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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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할까요? 물고기 잡았어요. 물고기 잡았어요. 난 한국 낚시꾼이다. 처음으로 송어를 잡았어요. 당신도 얼음 낚시 갔었잖아요? 몇 주 전에 미니폴리스에서 했었죠. 당신이 잡은 물고기 얼마나 컸었죠? 그 물고기는 그 지역에 있는 물고기라서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요. 그 지역 물고기라서 그래요. 당신이 잡은 물고기는 쬐끔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군요. 제가 잡은 물고기도 저 정도로 컸어요. 구멍으로 겨우 끌어올렸다니까요. 저 물고기가 큰 건 맞지만 전 당신이 저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에 거액의 돈을 걸겠어요. 물고기 잡았어요. 저 물고기 잡았어요. 글쎄요. 제가 잡았어요. 저곳에 1시간 동안이나 있었다고요. 제가 저 물고기 잡았다니까요. 난 당신이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기까지 갔대요? 45분이나 걸렸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또한 지역의 그릴이 호수의 둑을 따라 설치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잡은 물고기를 멋진 야외에서 준비하고 요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식당 중 한 곳에 잡은 고기의 요리를 맡기고 편히 쉬셔도 됩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당신은 잡은 물고기를 준비하고 먹을 수 있는데요. 먹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신선하게 썰어서 회로 제공되거나 나무 석탄불 위에 맞춤 제작된 넓은 철 그릴에서 구워서 제공됩니다. 오 마이 갓, 이것 좀 보세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와우, 정말 고기 같은 생선이네요. 거의 스테이크 같아요. 20분 전까지만 해도 제 낚시 바늘 끝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신선할 수가 없죠. 이제 얼음 낚시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한 눈썰매로 멋진 겨울의 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 지역 상품과 특산품을 다녀 구매할 수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평창 지역의 가장 큰 자산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운산 아래 숨겨진 신비한 보물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찾고 있었던 옷이에요. 와우, 진짜 모험을 시작하러 가는 것 같아요. 물이 크리스탈처럼 진짜 맑아요. 여긴 백룡동굴인데요. 하얀 용이라는 뜻이죠. 문에 박쥐가 그려져 있네요. 안 될 이유는 없죠.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곧전 이 동굴은 심장이 약한 사람을 위한 곳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좁다는 말은 절제된 표현입니다. 즉 엄청 좁습니다. 너무 좁아요. 와우, 엄청 넓고 커네요. 수천만 년 전에 물이 이 바위를 용해시킨 거예요. 56가지의 다른 동물과 곤충들이 살고 있어요. 헉, 나가요. 짚라인으로 해안까지 내려갈 거예요. 너무 긴장되네요. 너무 길어요. 이 장치만으로도 안전한 거 확실해요? 전 심지어 다리도 안 좋아하는데. 오, 괜찮아. 괜찮아. 예, 제가 해냈어요.
많은 재미있고 특별한 모험이 있는 한국과 강원도로 초대합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